자, 에이, 사실 우리 방송 구성 작가가 조국 장관이라는 썰이 있죠. 왜냐면은 내가 이슈로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조국 장관 페북에 가면 대부분 있어. 좀 맥 빠지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새끼 작가? 네. 아니요, 메인 작가죠, 메인 작가. 지금 연자제 이야기에 조국 장관이 이 페이스북을 했던 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민주당 대선 후보 또는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의 장모가, 장관 후보는 조국일 수도 있고요. 취미의 장관 아니겠네요. 장모가 없으니까요. 웃을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합리적인데요. 합리적 추론입니다. 대선 후보 또는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의 장모가 사기 등으로 실형 3년 법정 구속 되었으면 언론, 국힘, 자칭 진보 인사들은 뭐라고 할까? 연좌제 적용하면 안 된다? 요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거 있어요. 선경식이라고 있습니다. 선경식 변호사가 최은순의 변호인이에요. 검찰은 이 사건 시작부터 정치적이고 끝까지 정치적이다. 검찰은 매우 왜곡되고 편향적이다. 검찰은 증인들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진술하기까지 매우 고압적인 질문을 했다. 이게 최은순 변호인이 했던 말인데 그 선경식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캠프에 있어요. 그러면 장모 변호인이자 윤석열 캠프에 있으면 원팀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윤석열 대구지검 때 초임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고, 뭐 지금 현재는 캠프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윤석열이랑 거의 뭐 친구 형 동생 하는 사이 아닐 거잖아요. 거의. 최근에 윤석열 그 징계 관련해 가지고 그 헌재에서 각하시켰잖아요. 이거 대리에서 제기한 사람도 성경식이에요. 근데 그 성경식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윤석열의 최측근이 자기 장모 변호했던 거잖아요. 이게 연좌제의 문제예요? 그냥 원팀인 거지? 저는 그러니까 그 연좌제를 이런 이슈에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은순 씨가 그 조사받을 때 뭐 검사들이 고압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변호인이 검찰 선배라는 거를 알면서도 고압적으로 했다잖아요. 그러면은 힘없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꼴을 당할까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런 데 가면 다 고압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최은순이 기대했던 것보다 얘네들이 냉랭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손하지 않았다. 우리 내가- 피의자님한테 공손하지 않고 그렇지.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다. 싸가지 없이 이런 뜻이구나. 너 나 누군지 아니?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잠깐만요. 윤석열 장모가 중국 사람이에요? 하얼빈에서 왔니? 아니 근데 윤석열은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사 소개하는 게 우리가 윤석열 청문회 때 당시에는 윤석열이 누군지 모르고 실드를 쳤지만 얘는 윤대진한테도 변호사 소개한 건으로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 내 식구 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도 나도 서로 추천해주고 우리 팀에 있다가 나가서 변호사 하는 분들 다 끼어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송경식이라는 사람 요거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면요. 송경식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언제 최근에 들어보셨냐면은 그 최은순의 주가 조작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앙일보에서요. 중앙일보에서 6월 24일 날 윤처가 의혹 금감원에서 무혐의 통보 나왔다. 조선일보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짜뉴스인데. 금감원에서는 그런 적 없다. 네. 금감원에서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봤던 것은 도이치모터스에서 대주주 한 명이 변경됐는데 이거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시 의무 위반 사유로 이 부분을 조사한 것이지 이 주가 조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손경식이 떠들고 다닌 거예요. 손경식이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금감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 문제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최은순의 변호인을 하고 있으니까 최은순이 법정 구속된 거고요. 그 사람이 지금 네거티브 대응팀에 들어가서 윤 캠프에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지사 장모가 이런 일로 징역 3년 법정 구속됐는데 그 변호인이 이재명 캠프에 있다고 쳐봐.
추미애 장관의 시아버지가 비슷한 건으로 법정 구속됐는데 그 변호인이 추미애 캠프에 있다고 쳐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대서 특필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 자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증빙하려면 성경식은 윤석열과 저는 무관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캠프에까지 들어와 있잖아 지금. 네거티브 대응팀 책임자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그 거리두기하고 꼬리 자르기하고 손절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이 송경식이 변호인 있잖아요. 최은순 사건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윤 캠프의 지금 핵심 멤버로 있어요. 팀장이에요, 팀장. 예전에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했던 검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윤석열 장관은 왜 그 입건조차 되지 않았을까가 이제 이해되잖아 이런 게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 나오고 나서 검찰이 매우 편향적이고 뭐라고 고압적이고 했다고 이건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문화야. 그건 윤석열한테 얘기해. 근데 지금 그 전반적인 흐름을 잘 보시면요. 민주당은 조국 사과하고 뭐 선절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만 윤석열 잡는 건 지금 최고의 역할은 조국 장관이 하고 있어요. 팩트와 이런 걸로 윤석열의 군데군데 아픈 곳을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최근에 그 색깔론 미국 점령군 이야기 그 이야기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야기를 윤석열이 조선일보 말 받아가지고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조국 장관이 내가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는데 대선 후보 간별사가 되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똑똑하려면 이 정도 똑똑해야지. 한번 읽어주세요. 1945년 9월 7일 메가더 미국 극동 군사령관 포고령 1호 본관이 지휘하는 전순국은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1945년 9월 20일 북조선에서 소련군과 현지 정권 기관 및 주민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소련 극동사령관 및 제25군에 내린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지령 적군의 군대에 대한 북한의 점령과 관련하여 최고 총사령관 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침으로 삼도록 명령한다. 해방 직후 남북한을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점령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및 유력 대선 후보 윤석열 씨 그리고 수구 언론은 색깔 공세의 소재로 써먹는다. 퇴행적이다. 야 이번엔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냉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 내가 마지막에 하나 더 드린 거 또 있죠. 이거 말고요.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메가더의 포고령 같은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한국인에게 고함.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지역을 점령한다. 본 부대의 점령 목적이 일본의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 및 지역 주민에 대해 군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 또는 질서 보완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에 처한다. 군정 기간 중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점령 맞네. 그때 저 때는 이제 미국이 승전국이었잖아요. 일본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지만 항복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일본 국민들한테는 일왕이 전쟁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 서명을 할 때는 미군에 대해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한 거니까 전쟁에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법령에 따르면 조선 땅은 일본 그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승전국으로서 당연히 미국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복잡했던 게 이제 소련하고의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걸 이제 현대사회에서 풀어낼 때 그걸 좀 면밀하게 이해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무식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계속 가려져 있는데 점령군에 꽂혀가지고 핵심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하고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냐. 이게 잘못된 시작이다. 이 여기에 대한 친일파 윤석열 씨의 반응이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도 없고 조국 장관 표현처럼 퇴행적이라는 게 한 70년대까지는 저런 말 해도 그냥 이게 색깔론인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뭐 윤석열 같은 대선 주자가 아니라 사실은 홍준표나
유승민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윤석열이 딱 하고 던지는 거거든요. 친일 세력과 그 점령군이 손잡고 우리나라 반민특위도 해체를 못했지 않습니까? 아니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면서 예. 친일파를 이렇게 뭔가 하지를 못했잖아요. 단죄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무슨 뭐 점령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전라무식한 이야기였는데 조국 장관에 의해서 까이고 있는 게 조국 장관 시간 많아요 요즘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예요. 이거 윤석열 어떤 이야기도 조국 장관한테 까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사실 이제 홍준표 얘기하셨는데요. 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홍준표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장제원도 그 보다가 이건 아니다 하면 두통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얘기는 거의 뭐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가 하는 얘기 거의 닮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뭘 역사적이고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저는 인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도입을 해서 대선 후보 공천에 저는 적용을 시켜달라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저 포고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국 장관님이 하셨길래 포고령은 제가 빼고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어떻게 미소 군정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여 마련한 일련의 정책은 해방군이라기보다 점령군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었다. 네, 이것은 미국과 소련 양국이 한국을 일본 등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과 동일시하고 있다. 예, 패전국들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맞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봤던 건 이 포고령은 이 메가더 건데요. 우리한테 처음 들어왔던 건 조선 총독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들어앉은 건 하지 중장이었어요. 근데 그 하지 중장이 어디 있었죠? 그 지금 38도선 위쪽으로 해서 소련군이 점령을 내려와 버리니까 이러다가 가장 가까운 놈 한 명 가! 이렇게 해서 하지 중장이 원래 바로 옆에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 있다가 바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지가 넘어와 가지고 딱 보니까 소련은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윤석열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소련은 저 38도 위쪽 부분을 점령 안 한 겁니까? 점령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소련이 점령한 거면 미국도 점령한 거예요. 왜? 미국이 소련이 점령했는데 우리도 빨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하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와서 일본 애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간 상태에서 하지는 갑자기 들어와서 할 줄도 몰라요. 그냥 군인이 아무것도 몰라. 행정할 줄 몰라서 현지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인들을 그대로 다 채용합니다. 다 채용을 했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백성들이. 반대를 해서 일본 애들은 보내고 그러면 친일파로 하자. 해서 지금까지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앉힌 거예요. 이거는요. 현재 고등학생들이 보는 역사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신네 쪽 국짐 애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명박 때부터. 네, 198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5일 날 정부를 수립하죠.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하자라고 이명박 때부터 그렇게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좋아요. 건국일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말이에요. 정부가 수립된 날짜가 바로 3년 뒤 아닙니까? 그럼 해방 시점부터 정부 수립 전까지는 도대체 누가 지배한 거죠? 그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방정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 없어서 부장님한테 혼날까 봐 얘기 못 하겠는데 당시 임시정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시정부.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실 미 점령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인은 여기에서 친일 세력과 합작품으로 탄생했다는 이 말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에 꽂혀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윤석열은 또 뭐 편향된 생각 가진 사람이 공직자다 이런 식으로 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 수립 잘못된 겁니다. 왜 건국절 논란이 있겠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사를 지우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일본은 한국에 들어와서 나라를 발전시켜줬고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 나중에 맞아요. 박정희가 일본과 이렇게 한일 협정 이런 걸 맺어가지고 일본 돈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일 사대주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본과 뭔가를 붙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과 일본 밑에 있는 거의 종 따까리 같은 예. 그런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사실상 일본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고 이야기 더 가면 내가 뭐 주사파 빨갱이가 될까 봐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나라가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 세워진 나라에 부역했던 자들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단죄 없이 역사가 시작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해요. 다른 나라 같아서는 다 숙청이에요. 맞아.
반민족 행위자들 숙청이라고. 프랑스 보세요. 댕강댕강 다 잘랐습니다. 아까 하지 못했던 네. 태영청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으로 탄생했다. 그럼 저는 윤석열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을 하고 있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건국절 얘기도 똑같고요. 그런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자라는 우리 헌법 전문은 언제 들어왔냐면 구차 개정 1987년 10월 29일 날 마지막 개정될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자라는 말이 처음 들어옵니다. 윤석열은 79학번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공부할 때는 없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임시정부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네. 그 뒤로 공부한 적 있겠어요? 사법시험에는 안 검사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 79학번인데 그때부터 구수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87년 여기서 딱 걸리잖아요. 근데 이 87년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헌법 전문에 처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공부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 뒤로 윤석열은 단 한 번도 헌법전을 펴보지 않았던 거 아닌가? 교과서에 안 나오면 모르나요? 모를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누가 시험 끝나고 공부합니까?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사교의 그 네. 밤의 대통령 같은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은 사실 없었을 것 같고. 바쁘죠. 정말 퇴행적이라는 말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잖아. 조국 장관이 뼈를 때리고 있는 윤석열 되게 아플 거예요. 근데 그 검사 새끼들 생각이 뭔 줄 알아요? 법대 나와서 사법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 판검사가 또는 변호사가 안 됐다고 하면 공부 못한 줄 아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판검사 안 합니다. 교수합니다. 그렇죠.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건지 조국 장관 무섭겠다. 윤석열은 이제 같은 페북에 이제 자기 이름도 올렸잖아요. 엉덩이 담정이 올렸잖아. 애처가. 뭐 계속해서 즐겨찾기는 조국 장관 페북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페북 정치인들 거의 즐겨찾기 리스트 쭉 만들어 놓은 게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 저쪽 사람이라고는 거의 홍준표 거 유일하게 내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걸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쓰는지 보려고. 대필인지 아닌지 보려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거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요. 결국은 윤석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 누구도 아니고 조국이에요. 갑자기 그게 궁금하네요. 그 윤석열 씨 그 타이핑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칠까? 그 페북 가보면은 윤석열이 그 계정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동영상 인증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웃기지도 않아서 정말 안 하던 짓 하면 안 된다. 그냥 차라리 이런 거 없이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막 지역 내려가면은 지역 내에서 눈사람 가버리고 막 이렇게 대선 운동 해. 오, 그럼 되겠는데요? 그럼 훌륭한 대선 당선되겠는데. 선거 운동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